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설 연휴 전의 민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가 불과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재명 캠프의 가장 큰 고민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형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이 조국 사태로 불리는 이 내로남불의 극치, 문재인 대통령은 마음의 빚을 조국에게 졌다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을 생략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부글부글 끓는 그런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이 지금 이재명 캠프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야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년 기자회견을 문재인 대통령이 하면서 자신을 좀 희생하고 부동산 정책 사과합니다. 조국 사태 사과합니다. 이렇게 좀 해주면 안 되느냐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숟가락 들고 나타나는 데는 정해져 있습니다. 뭐 잘 될 때, 뭐 BTS, 뭐 아카데미상 수상 이럴 때는 언제나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불리할 때는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캠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분석해보면 2030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거의 더블 스코어로 지는 조사들이 종종 발견됩니다. 윤석열 후보가 2030 남성들의 힘을 받아서 지금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데 바로 그 세대가 갖고 있는 조국에 대한 생각, 이런 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어제 민주당은 정경심 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이 사태까지 끌어온 사람은 사실은 1등 공신이 문재인이라면 2등 공신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입니다. 이들이 있는 한 이재명의 지지율 상승은 힘들지도 모릅니다. 자, 서울신문이 분석한 이재명 캠프의 분위기, 이 정도면 이제 조만간 선거를 불과 10여일 정도 남기고는 문재인 추미애 출당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부동산 문제와 조국 사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결자 해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서울신문이 이재명 캠프 분위기를 전달한 첫 번째 문장입니다. 자, 이재명 측 인사가 정경심 씨 대법원 판결을 보고 서울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이유, 가장 큰 원인이 정권교체 여론 때문인데 청와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성난 여론을 달래는 제스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교체 여론이 지금 정권 유지 여론보다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 네가 알아서 해라. 지금 이재명 후보는 뭐 발언 내용 같은 것은 인정할 수 없지만 체력적으로는 상당히 힘들 겁니다. 경기도를 막 다 훑고 다니다가 어제는 경기도 일정을 취소하고 광주로 내려갔습니다. 그냥 목이 터져라 연설하고 엉엉 울고 막 쇼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지만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근본적인 문재인 정권의 잘못을 문재인 대통령이 반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 남의 말 하듯이 뭐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아니 니네들 같은 편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숟가락 들고 나타날 때와 숨을 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재명 지난 24일부터 큰절, 눈물, 읍소 최대 7개의 살인적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측근 7인회가 백의종군을 선언하고 송영길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친문의 이 다선 의원들은 호응하지 않습니다. 송영길, 이재명 알아서 놓으세요 이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에 대한 문재인의 침묵으로 이어지고
결국 이재명은 힘들 거라는 겁니다. 자, 이 후보 측의 한 의원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이재명 후보가 들고 나온 의제가 모두 청와대의 방관이나 반대로 무산되지 않았느냐. 실제 그렇습니다. 한때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듯 했던 이재명의 발언들은 전부 다 없던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이재명 캠프가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섭섭함을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수도권의 한 의원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문제와 코로나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민심을 달래주길 기대했는데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 취소해버렸습니다. 정말 희한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비교되는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박근혜 후보 당시 2012년 대선 때 이 60%가 넘는 정권 교체 여론에 직면했지만 당선된 이유는 박근혜가 마치 야당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당시 대통령에게 반기를 든 사람, 여당 내의 야당.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입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한번 붙어올 수도 있는데 그 성격상, 불같은 성격상 문재인 말이야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문재인의 지지율입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내외를 오가고 있습니다. 임기 말년임에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 문재인 대통령을 치받으면 그나마 있던 친문 지지자들도 등을 돌릴지 모른다. 실제 친문 성향의 민주당 당원들이 송영길 물러나라, 이재명 물러나라 한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지금 친문 성향의 민주당 당원들이 이재명 연구회를 만들어서 이재명 신화의 허구라는 그런 책을 2월 초에 출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문 성향의 지지자들은 요즘 인터넷 커뮤니티에 윤석열을 뽑자, 김건희 뭐 그걸 보니까 아우 문재인 대통령을 이재명이나 뭐 이런 조국은 뭐 그랬네 뭐 이런 반응도 나옵니다. 이게 현실인 것입니다. 자, 얼마 전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7순 생일을 축하하면서 존경합니다라고 직접 쓴 축하 카드와 환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건 역시 친문에 대한 구애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이재명 후보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냥 끓고 있는 물속의 개구리 같은 신세, 이재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대로 가면 정말 추미애, 조국, 문재인 다 이재명이 나가라. 뭐 조국은 당원은 아닐 겁니다만 아무튼 이런 말, 청와대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자, 아무튼 이걸 보면 정말 이재명 캠프가 화가 날 만도 합니다. 자, 이번 사태의 당사자인 조국 전 장관이 나서서 용서를 구해야 하는데 조국 전 장관은 4시간이가 지나서 자기 SNS에 오늘 저녁같이 식사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참으로 뭐 어떻다.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이런 태도는 뭐라고 할까요?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리고 자기 위주입니다. 진정한 사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힘들 겁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처받을까요? 출당하시오. 추미애. 자, 어쨌든 조국 전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이나 친문 의원들이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는 이재명 캠프의 분위기가 있다고 서울신문은 전합니다. 아무튼 이재명 후보 큰일 났습니다. 김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